SE3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3군은 이제 스페셜 유클리디언 3 그룹의 약자인데요.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변환을 의미하는 스페셜 유클리디언 그룹의 이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까지 붙어서 이제 SE3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강체의 변환과 관련된 이제 행렬과 이에 닫혀 있는 연산들로 구성된 군을 의미하고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SE3군은 이제 이렇게 4x4짜리 행렬로 된 이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인데, 이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 R은 이제 SO3 회전 행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T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 즉 3차원 벡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x3, 3x1 그리고 0001을 가진 총 4x4짜리의 어떤 행렬을 가진 이제 집합의 원소를 저희가 SE3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E3군에 있는 원소 T는 이제 이를 사용을 해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강체를 이제 그 위치를 이동과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변환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니폴드 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매니폴드 이 상에 있는 원소 T는 이제 리 그룹에 있는 원소, 여기 말씀드린 SE3군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이 아이덴티티에 있는 저평면 리 알제브라 스몰 SE3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의 해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E3군의 이제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associativity, 즉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T1, T2를 곱한 다음에 T3를 곱하는 것과 T2, T3를 곱한 다음에 T1을 나중에 곱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이제 결과가 같아야 되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뒤에 곱하나 앞에 곱하나 계속 같은 이제 T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렬 I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인버스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원소의 인버스를 이렇게 앞으로 곱하나 뒤로 곱하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어떤 T 인버스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T 인버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SO3군에서는 이제 인버스 자체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포즈랑 이제 같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버스가 다음과 같은 어떤 약간 그 대칭적이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T의 인버스는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컴포지션 연산자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SO3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렬에다가 컴포지션 연산을 수행을 한 어떤 결과 T3라고 하게 되면은 이 T3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또한 이제 SE3군 안에 이제 속해 있게 됩니다. 즉 컴포지션 연산이 이제 이 SE3군에 대해서 닫혀 있음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non-commutative, 즉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T1과 T2를 곱한 것과 T2와 T1을 곱한 것, 이 둘 사이에 이게 행렬 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개의 결과가 다르겠죠. 이렇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SE3군은 이제 3차원 공간상, 즉 여기에서는 지금 4차원 공간상 이제 그 P3 공간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4차원으로 되게 됐는데, 이제 이 공간상의 점, 이제 대문자 X를 다른 방향의 점 X 프라임으로 이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X에다가 앞에 T라는 이제 저 SE3군을 곱해주게 되면 4차원 벡터가 다른 이제 4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제 X 프라임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 행렬과 이제 이 벡터가 곱해져서 다음과 같은 이제 4x1짜리 X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기와 모양은 변하지 않고 이제 위치와 회전만 변한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총 6가지의 특징을 SE3군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SE3군에 대한 거를 봤었고, 이제는 이제 리 알제브라에 대한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알제브라 스몰 SE3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4x4 크기의 행렬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대문자 SE3도 4x4짜리 행렬이고, 이제 여기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이 크사이 햇이라는 것도 4x4짜리 행렬입니다. 단 여기 크사이 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원소 오메가와 이제 이 V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3x1과 3x1짜리 총 6x1짜리 어떤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개의 자유도를 갖는 6차원짜리 벡터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저희가 크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오메가와 V에 대한 이렇게 6x1짜리 행렬로 볼 수 있습니다. 크사이에다가 햇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은 6x6짜리 어떤 반대칭 행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임의의 4x4짜리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 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 알제브라 스몰 SO3에서 봤었던 그 스몰 SO3 리 알제브라가 맞고요. 여기에 있는 벡터는 이제 수호 벡터를 의미하는 3x1짜리 벡터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000 0이 돼가지고 이제 총 4x4, 여기가 3x3, 3x1, 이제 000 0이 돼가지고 4x4짜리 벡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물리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의 속도를 의미하는 트위스트라고도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로는 크사이는 트위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는 선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속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속도와 3차원, 그래서 3차원 해가지고 총 6x1까지 하는 6x1의 트위스트, 어떤 저희가 크사이라고 부르는 이 벡터를 저희가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묶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나중에 자코비안을 유도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오메가 V로 묶느냐, V 오메가로 묶느냐의 순서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는
V는 이제 이렇게 오메가 V로 묶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드를 나중에 보실 때 이제 이것이 어떤 순서에 있는지 알아보시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배운 이제 이 리 그룹과 이 리 알제브라 이 둘 사이의 매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수 매핑과 로그 매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 그 사이 햇에 대한 지수 매핑은 이렇게 그 저희가 리 그룹 대문자 SE3가 나오게 되고, 이와 반대로 이제 이 SE3 군에 대한 이제 로가리즘 매핑은 그 사이 햇, 즉 리 알제브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이제 리 그룹 대문자 SE3와 이제 여기 항등원 여기 아이덴티티에 있는 이제 저평면 상의 이제 그 사이 햇, 리 알제브라 그 사이 햇, 이 둘 사이의 이제 변환 관계를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과 로가리즘 매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매핑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리 알제브라를 리 그룹의 원소로 이렇게 내려주는 매핑하는 그런 연산자를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 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이제 리 그룹의 원소를 리 알제브라의 원소로 변환하는 그것을 이제 로가리즘 매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4x4짜리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이 아까 그 스몰 SO3 이제 리 알제브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무한급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는 행렬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에 두 번째 줄과 같은 무한급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것이 4x4짜리 전부 다 원소이다 보니까 이것을 각각의 블락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 묶어주면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원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결국에 다 모으게 되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이제 오메가 햇이 돼서 스몰 SO3군의 이제 그 공식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아까 전에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회전 행렬 R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모여져 가지고 다음과 같은 QV라는 어떤 그 벡터가 되게 되는데, Q는 다음과 같은 이런 그 무한급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 즉 스몰 SE3군에 대한 익스포넨셜 매핑은 다음과 같은 이제 4x4짜리 행렬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는 이렇게 여기가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환 행렬을 볼 때 변환 행렬을 T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매핑에 관한 텀으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변환 행렬을 의미하는 어떤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로 가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는 QV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 3바일짜리 벡터로 변하는 거죠. 여기에 이 BC에 대한 것과 이제 오메가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오메가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값인데, 이것을 다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Q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Q에다가 V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O3군과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햇 오퍼레이터를 이제 생략을 하고 대문자 EXP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사이에서 T로 매핑하는 어떤 편한 이제 수학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그 사이, 즉 6바의 1짜리 이제 그 벡터를 이제 햇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4바의 4짜리 스몰 SE3 리 알제브라가 나오게 되고, 이 스몰 SE3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을 태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변환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반대 연산자는 이제 로가리즘 매핑이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여기에 있는 이것에 이제 V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트위스트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 번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대문자 EXP, 반대를 대문자 로그 매핑이라고 하게 되는 수학적인 기호일 뿐이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취해지는 이제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트위스트 이 그 사이와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 매트릭스를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6차원짜리 벡터이고 이제 4x4짜리 행렬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제 5 플러스와 5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바의4 행렬과 6바의짜리를 이제 5 플러스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는 이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SE3 군이 되겠죠. 같은 다른 이제 SE3 군과 이제 행렬 곱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이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5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매니폴드 상에 있는 이제 T점에서 저평면에서 이제 그 사이만큼 감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저희가 다시 그 매니폴드로 돌아와서 T 다시가 되는 연산을 저희가 수행하고 싶을 때, 즉 여기에서 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매니폴드 여기 매니폴드로 돌아오고 싶을 때 5 플러스 연산자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5 플러스 연산자의 결과는 T 프라임, 즉 새로운 이제 그 대문자 SE3군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 플러스 연산자는 SE3 군이 이제 나온다고 배웠었는데, 이와 반대로 5 마이너스 연산자는 이제 다시 리 알제브라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5 마이너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제 SE3 군 사이에 5 마이너스 연산자를 취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대 포즈에다가 로가리즘 매핑을 태워서 이렇게 빨간색 벡터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리 알제브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드 조인트 행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도 이제 SO3군과 동일한
한데 이제 T2에서 본 어떤 하나의 트위스트를 T1에서 본 트위스트로 변환하는 행렬을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하고, 이런 특징을 어드 조인트 특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 공간상에 이제 T2라는 좌표계가 있고 거기에서 본 어떤 트위스트, 그 6차원짜리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를 이제 T2 좌표계가 아니라 T1 좌표계로 이제 그 좌표계를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어드 조인트 행렬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3차원 공간상의 트위스트는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를 이제 T2 공간에서 보느냐 T1 공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변환해주고 싶을 때 이제 어드 조인트 행렬을 쓴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T3를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T1, 2만큼 이렇게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넨셜 매핑을 해서 타워만큼 익스포넨셜 매핑을 해서 간 것과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T1에서 그 시그마만큼 익스포넨셜 매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1, 2만큼 간 것, 이것이죠. 이 두 개가 둘 다 사실 T3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세히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유도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어드 조인트 이제 T1, 2 행렬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어드 조인트 행렬은 이제 타우와 시그마에 대한 행렬인데 둘 다 이제 트위스트를 의미하는 그 벡터이다 보니까 6차원이 돼서 얘는 이제 6x6짜리, 어드 조인트는 6x6짜리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자세히 펼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드 조인트 행렬은 이제 다음과 같은 6x6짜리 행렬이 되고, 이는 이제 실제로 슬램에서 이제 자주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수학적 유도 과정 속에서 이제 종종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어드 조인트 행렬이 갑자기 설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토메터릭 에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최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SE3 군과 이제 스몰 SE3 이제 리 알제브라 사이에 변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즉 리 띠오리가 어떻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메터릭 에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C1 카메라에서 본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3차원 공간상의 그 X로 저희가 그 3차원 공간상에 우선 올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카메라가 이동을 한 다음에 3차원 공간상이 올렸던 이 점을 다시 여기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의 밝기와 여기 있는 이 점의 밝기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어떤 물체가 가지는 밝기 값이 있는데 그 물체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 P2가 이제 P1과 같은 이제 위치에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밝기 값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이제 그 T 포즈 이 C1과 C2 사이를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이제 이 밝기 값과 이 밝기 값의 차이가 이제 가장 최소가 되는지, 이것을 이제 최적화하는 것을 포토메터릭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메터릭 에러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의 밝기와 여기에 있는 이 값의 밝기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I1, P1과 I2, P2의 밝기 차를 의미합니다. 밝기 차이기 때문에 밝기는 보통 그 8비트라고 하게 되면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되고요. 리프로젝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픽셀 간의 거리였기 때문에 UV 즉 2x1짜리 벡터였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인텐시티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입니다. 0부터 255까지 스칼라 값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에러라 자코비안을 다루는 이제 강의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우선 오늘은 빨리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T가 있다는 거. T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제 SE3군이기 때문에 이 SE3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됐던 거죠. T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포토메트릭 에러의 파라미터 안에. 네, 그래서 에러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에러 함수가 원래 T에 대한 함수였습니다. 이 에러 함수가 이 T에 대한 함수였고 이 함수 자체가 여기 T가 여기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T에다가 어떤 조그만 T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T를 이제 변경시키게 되면은 이 에러 함수의 전체 값이 변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카메라 이 T를 여기 카메라 C2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P2의 위치가 계속 변할 텐데, 어느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밝기 차가 최소가 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T로 움직이면서 찾는 것입니다. T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델타 T를 더해줌으로써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테일러 1차 근사를 취하게 되면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코비안과 델타 T가 나오게 되는데, 자코비안 자체가 에러를 이제 T에 대해서 편미분한 자코비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저희가 리띠오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T는 또 R과 스몰 T로 내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컨스트레인트 최적화 문제를 여기 안에서 푸는 것보다 이를 이제 그 스몰 SE3군으로 바꿔서, 이게 지금 대문자 SE3 그룹이죠. 그래서 얘를 리 알제브라 스몰 SE3로 바꿔가지고 이제 푸는 것이 언컨스트레인트 최적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R과 T를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와 V를 이제 저희가 에러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R과 T가 이렇게 나눠서 결국에는 크 사이에 대한 에러 함수의 편미분 값이 이제 자코비안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미니멈 파라미터라이즈, 즉 3차원 공간은 최소 파라미터가 6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개의 파라미터로 저희가 unconstrained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크 사이로 바꿨는데 이 크 사이로 바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크 사이에 대한 업데이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업데이트 값, 이 델타 크 사이를 어떻게 이제 기존의 값에다가 더해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리 알제브라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섭동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가 아까 전에 익스포넨셜 매핑에 이제 크 사이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빨간색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 사이에다가 내부적으로 우선 크 사이들끼리 먼저 더한 다음에 한 번에 익스포넨셜 매핑을 해서 이제 새롭게 변환된 그 t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를 이제 베이직 업데이트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를 리 알제브라를 먼저 더하는 게 아니라 리 알제브라를 먼저 익스포넨셜 매핑을 태우고 그 다음에 기존 값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이 방법을 섭동형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1번과 2번 사이의 변화는 다음과 같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 1번 방법에다가 이 두 개를 만약에 쪼개고 싶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쪼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레프트 자코비안이 나오게 되고요. 이 레프트 자코비안은 매우 복잡한 공식이고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식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레프트 자코비안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데, 이제 2번을 사용을 하면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사용하면 쓰게 되는데 2번 사용하면은 레프트 자코비안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를 안 쓰는 것이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두 개 섭동형 모델에서 이 두 개를 안으로 넣고 싶을 때, 즉 이에 있는 1번으로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레프트 자코비안의 인버스가 곱해져서 베이직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섭동형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섭동형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델타 크 사이에 대한 어떤 그 자코비안으로 저희가 바뀌게 되는데요. 즉 여기 맨 처음에는 여기에서 자코비안이 이렇게 RT에 대한 자코비안이었다가 저희가 미니멈 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이제 크 사이에 대한 자코비안이 되었죠. 근데 크 사이에 대한 자코비안이 사실상 이게 베이직 업데이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섭동형 업데이트로 바꾸는 게 레프트 자코비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이 크 사이가 또 델타 크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크 사이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를 이제 수식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한 줄 한 줄에 대한 그 설명은 나중에 이 자코비안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4바이 6짜리 어떤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레프트 자코비안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1번에서는 레프트 자코비안이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 방법이 결국에는 레프트 자코비안 없이 훨씬 더 간결하게 이제 그 자코비안 이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결국에는 이 2번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메트릭 에러에 대한 자코비안은 최종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스몰 자코비안들의 이제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역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그 SE3군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녹여져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 맨 마지막 자코비안에 대한 내용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여기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스몰 SE3에 대한 이제 그 리띠오리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이제 행렬들이 전부 다 곱해져서 다음과 같은 이제 1바이 6짜리 이제 자코비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과값이 1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가 1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그 크 사이에 대한 내용 얘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E3군 리띠오리가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에 대해서 들어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